자, 우리 메타 F 그룹입니다. 인류의 꿈을 메타버스 안에서 실현해가는 기업이죠. 자, 그렇다면 일단은 오늘 메타버스가 뭔가부터 보고 갈까요? 자,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초월한 공간. 그렇죠. 메타라는 가상 세계와 유니버스는 현실 세계. 그것이 함께 공존하는 그 곳이죠. 그 안에서 게임도 하고 수익도 창출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창작 활동도 하고 친구도 새기고 사회 활동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젊은 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게임이라는 걸 통해서 메타버스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좀 기성 세대는 많이 익숙하는데 2030년이 되면은 모두가 다 익숙한 즉 메타버스 안에서 나의 아바타가 이런 활동을 하는 시대가 곧 온다고 합니다. 자, 메타버스는 모든 상상이 가능한 곳입니다. 인류가 꿈을 꾸었던 모든 것을 이 안에서 구현해낼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누구나 메타버스 안에서 제2의 인생을 꿈꾼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지금 나는 뭐 60대다. 나는 70대다. 나는 80대다. 하지만 메타버스 안에서는 굳이 내가 뭐 70대, 80대 이거 보여주면서 할 필요 없죠. 메타버스 안에서는 아주 잘생긴 젊은이로 활동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야, 그런 것이 바로 이 메타버스 세상이다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뭘까요? 자, 시대의 대변형이죠. 시대.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 메타버스 시대, NFT 게임 시대, 블록체인 시대, 웹3 시대, 뭐 이런 큰 굵직굵직한 제목들을 뽑아놨어요. 자, 여기에서는 일단 이런 거죠. 가상 세계가 펼쳐진 거는 뭐죠? 인터넷이 나오면서 펼쳐진 거죠. 인터넷은 이 웹 1, 웹 2, 웹 3 이렇게 발전을 해왔죠. 그래서 웹 1, 웹 2, 웹 3 여기 발전해온 과정을 살짝 보여주면 1995년 뭐 요때는 웹 1, 2005년 이때는 웹 2, 2018년 뭐 대략 이렇게 구분하는데 2018년부터는 웹 3 시대가 도래됐다. 이제 내용은 생략을 하고 자 그리고 웹 3 시대의 핵심 화두는 뭐냐? 탈중앙화, 차별화 수익 창출 뭐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시대였다. 우리 회사는 바로 이런 시대를 앞서가는 기획을 하고 지금 실현해 가고 있죠. 참여자 수익 창출 아주 매력적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하는데 블록체인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뭐 핵심 포인트 한두 가지만 짚어보는데 원 포인트 레슨에서 어, 누구나 블록체인 뭔가 하고 딱 물어보면 탁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한마디로 뭐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거 한번 뽑아봤어요. 블록체인 뭐냐? 기존 세상이 있다면 블록체인 세상, 이렇게 세상을 두 가지로 구분해봤어요. 기존 세상은 중앙 집중화된 세상이다. 지금 보면 중앙 집중화된 은행을 가도 관리자가 있고, 뭐 어디 관공서로 가도 관리자가 있고, 또 모든 게 직급화가 돼 있죠. 직급화. 그래서 직급자가 있고 거기에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블록체인 세상은 탈중앙이랍니다. 탈중앙. 중앙 집중화가 안 돼 있고 집중화가 분산돼 있단 말이에요. 그 권력의 분산이라고 해요. 중앙 집중이라는 권력이 중앙에 집중돼 있고 블록체인은 권력이 분산돼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해 볼까요?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 보죠. 기술적으로 뭐냐? 간단하게 그 은행 업무를 생각하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뭐 100만 원을 보냈다. 그러면 이건 누가 관리합니까? 중간에 관리자, 은행이라는 관리자가 관리를 하고 모든 데이터도 여기 다 은행이 독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것이 이제 중앙집중인데
블록체인은 뭐냐? A에서 B를 보낸다 하면은 이게 전체가 네트워크화 돼 있어가지고 중간자, 권력자가 없어요. 대신 여기에 뭔가 승인을 내줘야 할 거예요. A에서 B 뭐 보내는데 승인을 내줘야 돼요. 자, 참여자들이 함께하는 참여자들이 승인을 내주는데 이 중에서 노드라는 게 있어요. 노드. 노드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컴퓨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컴퓨터. 컴퓨터 100대, 컴퓨터 300대만 노드로 형성되어 있으면 실제로 뭐 이렇게 뭘 보내고 하면은 인터넷상으로 뭐가 왔다 갔다 하겠죠. 인터넷상으로 뭐가 왔다 갔다 하는데 돈이 왔다 갔다 한다 할 때 컴퓨터에 의해서 인터넷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거기에 컴퓨팅 파워가 100개의 컴퓨터가 승인을 해준다. 그러면 100개의 로드가 형성되는 거예요. 300개가 승인해준다. 300개가 로드 형성되는 거죠. 뭐 이렇게 뭐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핵심은 뭐냐? 블록체인 디지털 신용 시스템이다. 예, 디지털 신용 시스템. 기존에는 중앙 신용 시스템, 디지털. 거기에 기본 내용은 공유하고 오픈소스. 아, 은행의 전산 시스템 절대로 오픈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런데 블록체인은 시스템 자체가 오픈돼 있어요. 아니, 소스 자체가 프로그램 자체가 다 오픈돼 가지고 만인한테 공개가 돼 있는 게 블록체인이에요. 공유 오픈세성이. 블록체인 뭐야? 탈중앙이야. 그리고 뭐야? 공유 오픈소스가 기본을 하고 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블록체인 세상에 오면서 암호화폐가 뜨기 시작했죠. 비트코인 뜨면서 블록체인을 더 알리게 되는 건데 기존에 우리 은행은 뭐죠? 반드시 A에서 B를 도를 보내면 실명해야 되죠. 근데 공개하면 되나요? 절대로 공개하면 큰일 나죠. 비공개입니다. A가 B한테 100만 원 보냈다. 실명으로 보내게 되고 비공개입니다. 블록체인은 반대. 비실명이 비실명. 블록체인에서 실명이 없어. 실명 뭐 A가 B 보낸다 이런 거 없어요. 뭐 철수가 영희한테 뭐 뭘 보냈다. 이런 게 아니고 비실명으로 돼 있어요. 즉 암호야, 암호. 암호에서 암호로 보낸다. 그런데 공개가 돼. 만인한테 다 공개가 돼 있어. 예를 들어서 영희가 철수한테 1분 전에 100만 원을 보냈다. 물론 이제 블록체인이니까 100만 원이 아니라 뭐 비트코인 뭐 0.01개를 보냈다. 그러면 그게 온 세상에 공개가 되는 겁니다. 1분 전에 보낸 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개가 돼 있어요. 우리가 메타 S 토큰을 내가 누구한테 보냈다. 그거 곧바로 공개가 다 되죠. 공개가 된다. 대신 누가 누구한테 보냈다는 건 비실명이다. 비실명 공개.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블록체인, 탈중앙화, 공유 오픈소스, 그리고 비실명 공개. 이렇게만 이렇게 하면 이해해도 핵심을 이해하는 겁니다. 금융이나 게임 메타버스에서 이렇게 블록체인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법조, 정치, 의료, 행정, 물류, 유통, 생산자, 이력 등등으로 블록체인이 확산되어 있어요. 뭐 깊이 들어가면 또 워낙에 복잡하니까 이 정도로 하고 자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거 우리는 트론이라는 블록체인 쓰고 있어요. 블록체인 트론 그리고 주소는 트론 스캔. 자 그러면 메타에스를 내가 누구한테 보냈는데 그거 떠 있겠네요?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메타에스를 한 시간 전에 또는 뭐 어저께 누구한테 100개를 보냈어. 그럼 그게 공개가 돼 있다는 거예요. 공개. 어디에? 난 본 적 없는데 어디에? 바로 이 트랜스캔 ORG에 탁 들어가면 공개가 돼 있어요. 그거를 간단하게 이게 뭐냐? 블록체인 비실명 공개 뭐 여기 뭔 의미를 뜻하는 비실명 공개 요거를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트랜스캔 ORG를 들어갑니다. 이거 복잡하니까 야, 그거 이전에 또 하나 더 해야 되네. 그 다음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공학적인 차원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해시라는 게 있어요. 해시 암호값이 암호로 돼 있다 했죠. 요거는 이제 코인과도 관련되나요? 해시 암호 값이 뭐냐? 해시 블록체인의 핵심 기술인 바로 이 해시를 만드는 거, 해시 함수 요거라고 해요.
자, 이게 뭡니까?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서가 있어. 사랑해 하는 문서가 있어. 그럼 이 문서 뭐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어. 그러면 요거는 곧바로 해시 함수를 거치면은 이렇게 암호화가 됩니다. 사랑이라는 요 글자는 암호화가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암호하고는 조금 다르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사 하면 뭐 사에 대한 암호, 뭐 D와 H, 랑이면 뭐 WJD, 뭐 해 하면 뭐 URE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렇게 암호화가 되고 만약에 여기다 요자 하나 붙이면 또 뒤에다가 뭐 98 뭐 이렇게 붙을 텐데 블록체인의 암호 이 해시는 그게 아니고 암호 값이긴 하지만 사랑해에 점 하나 딱 붙이면 이 암호가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새로운 암호로 서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뭐 하나 점 하나만 딱 붙여도 암호가 확 바뀌니까 다른 거네 이렇게 이해가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여기 뒤에 보면 123, 123, 123, 123이라는 그 문서에 암호가 딱 나오면 여기에 8USJ 드드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딱 요건 뭐야? 3자가 2자로 싹 바뀌었어. 요거 그냥 봐가지고 모르죠. 그냥 봐가지고 몰라. 근데 3자를 2자로 싹 바꿨어. 그랬더니 암호가 요거를 대표로 하는 이 해시값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변조 불가라는 거죠. 위조 변조 불가라는 게 이렇게 점 하나만 틀려도 숫자 하나만 틀려도 거의 비슷한데 딱 하나만 틀려도 암호가 확 바뀌어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순자가 정수기한테 뭐 100개를 뭐 보냈다. S토크 100개를 보냈다. 미애가 정의한테 뭐 500개를 보냈다라고 한다면 요게 이제 하나의 어떤 거래 내역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해시값 딱 해시값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 주어진다. 이 의미대로. 자, 그렇다면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용어는 뭐냐? 이제 해시값은 암호다라는 거. 그래서 암호를 만드는 방법 살짝 알아봤고요. 암호. 자, 근데 블록체인은 뭐냐? 블록이라는 거는 뭐고 체인이라는 건 뭐냐?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뭐 블록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그 거래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게 거래가 10분 동안 거래가 이루어졌다. 뭐 A가 B를 보고 C가 D를 보내고 뭐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거래가 딱 이루어지면 그게 이제 딱 마감을 치죠, 마감. 마감 10분 마감. 10분 마감해가지고 노드들이 오케이 사인 딱 보내. 그러면 이제 마감이 딱 됐어. 그러면 이제 그 마감된 거를 블록이라고 합니다. 블록. 블록이 딱 형성되면은 뭐가 나오냐면 요렇게 요 블록에 또 암호 해시값이 딱 떠요. 블록에 해시값이 딱 떠요. 이렇게 암호가 딱 뜨죠. 또 블록이 마감됐으니까 이제 새로운 블록이 시작돼야 되죠. 새로운 블록에서 뭐가 또 막 거래가 막 이루어져. 그런데 새로운 블록이 시작될 때는 바로 이전 블록의 요 암호를 따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과 블록을 암호가 이렇게 같은 암호로 앞에 암호가 형성돼 있고 그것 싹 따가지고서 뒤에 암호가 이렇게 딱 붙잖아요. 그래서 블록과 블록의 암호가 연계가 돼 있다. 그래서 체인화됐다. 그러니까 체인. 그래서 하나의 마감 치는 거를 블록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마감 쳤을 때 그 해시값 암호 값이 형성되면 그 암호 값을 다음 블록이 가져오면서 새로운 블록을 형성한다. 그래서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막아치는 게 블록, 이게 암호를 싹 가지고 있는 게 체인. 그래서 블록체인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거, 블록체인은 뭐다? 위조 변조가 불가하다. 왜? 점 하나만 틀려도 숫자 하나만 딱 틀려도 암호가 완전히 바뀌니까 자 여기에 뭐 사랑해가 있는데 이렇게 이런 암호가 있단 말이야. 점 하나 딱 찍었어. 그러면 이 암호가 확 바뀌어 버리죠. 그러면 이 다음 블록하고 연결이 안 되잖아요. 이 똑같아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니까 이 블록이 막 뭐 수만 개, 수십만 개 뭐 쫙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중간에 들어가서 뭐 하나만 딱 바꿔도 전체 시스템이 딱 중지가 되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꿀 수가 없다. 또 절대로 바꿀 수 없다. 이런 게 바로 블록체인이다. 위변조 불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해보자. 생략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메타에스 토큰 전송 이해를 한번 보자 이거요. 볼까요? 여기 쭉 들어가 보니 이게 이제 메타에스 토큰에 들어간 거예요. 뭐 트랜스캔 딱 들어가가지고 싹 보니까 프롬이라고 돼 있죠? 암호가 돼 있어요. 영이 뭐 영이가 철수한테 뭐 100개를 보냈다 이렇게
뭐 은행에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뭐야? 이런 암호가 쫙 떠 있네. 암호에서 암호로 100개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비실명이죠. 비실명. 암호로 돼 있다. 그런데 이거 뭐 한 시간 전에 이렇게 보냈다. 공개가 돼 있는 거야. 공개가. 아무나 다 볼 수 있는 거야. 이 들어가면. 그럼 누구나도 볼 수 있는 거. 공개된 거. 요런 요런 프롬에서, 요런 암호에서, 요런 암호로 100개를 보냈다. 보냈으니까 요거에 대한 이 행위가 이루어졌으니까 뭐가 떠요? 해시가 뜨는 게 해시. 그걸 우리는 TXID라고 표현해요. 해시. 요건 이제 생략한 건데 이렇게 해시가 이렇게 떴다. 자, 볼까요? 이렇게 보낸 원장이 있고 요거에 대해 해시가 이렇게 딱 떠 있다. 암호 값이 또 요거에 대한 암호 값이 딱 떠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거 좀 자세하게 보고 싶어. 요거 뭐 언제 보낸 거야? 요거 자세하게 요 TXID 요 해시 값을 딱 눌러버리면 이렇게 뜹니다. 자, 요 해시 값 넣으면 아까 거하고 똑같죠? 볼까요? 여기 뭐 1B 뭐 FC 이렇게 돼 있죠? 여기 1B FC 이렇게 돼 있죠? 똑같죠? 얘는 뭐야? TG가 TL한테 보낸 거죠? 그러면 여기 자 1B FL 해시값이 떴고 이 해시에 대한 TXID 여기 이제 거래 내역이라고 보면 돼요. 거래 내역, 우리 거래 내역이 여기 쫙 떠 있어요. 아까 어디 from에서 to로 갔죠? from에서 to 여기 있죠. TG에서 TL로 100개 메타에스를 보냈다. 여기다 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트랜스캔에 들어가면 여러분과 저가 거래한 내역이 실시간으로 딱 보내자마자 다 뜬다. 그 외에 많은 데이터가 그 안에 다 있다. 블록체인화되어 있다. 절대로 위변조와 불가하다. 그 데이터들은 그래서 영원히 남는다. 뭐 이런 게 블록체인이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신용 사회를 이루어서 뭐 과거에 중앙 집중일 때는 담당 직원하고 과장하고 뭐 이렇게 짜고 뭐 돈을 빼가려면 하루 안에는 막 빼가고 막 그런 횡령 사건이 막 있고 그랬었죠. 자, 이제 블록체인 세상에서는 뭐 이런 해킹도 거의 이거 해킹도 기본적으로 불가능하죠. 조금 하나만 틀려도 뭐 숫자만 바꿔도 어 블록체인에서는 그게 용인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런 거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소식이 하나 왔어요. 뭐냐?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건 블록체인의 아주 기본적인 꼭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걸 이제 공학적 차원에서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이제 보여드렸는데 자, 블록체인의 인문학적 재해석이 나왔습니다. 인문학적 재. 블록체인을 인문학적으로 재해석하신 분이 있어요. 블록체인을 인문학적으로 재해석하신 분이 있다. 누굴까요? 빌 게이츠인가요? 아니면 뭐 누굴까요? 자, 블록체인과 웹3 장자 철학으로 이해하다. 인문학적 재해석입니다. 고대 철학자 장자가 꿈꾸던 무의의 세상.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어떻게 좀 공부 좀 해봤어요. 도대체 무의는 뭐야? 장자는 뭐고? 블록체인 기술로 실현하다. 그러니까 장자가 지금으로부터 약 한 2500년 전 사람이야. 2500년 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의의 세상을 꿈꿨었나 봐요. 자, 그런데 그게 이제 드디어 2500년 후인 지금 와서 블록체인 기술로 실현됐다 하고 블록체인을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재해석. 그런데 보니까 저자가 누구예요? 저자 우와 박수옥 강사님이시네. 우리의 박수옥 강사님께서 이런 무려 368페이지인가? 예, 거의 뭐 400페이지에 이르는 그런 장문의 책을 만들어서 출간이 됐습니다. 저도 아직 받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이거는 꼭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블록체인을 인문학적으로 재해석했다. 자, 우리 박수옥 강사님, 우리 블록체인 웹3의 또 저자가 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함께 크게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살짝 제가 뽑아봤어요. 책 속에 쏙 뽑아봤더니 그리고 이제 살짝 공부해봤어요. 이게 뭔 얘기일까요? 하고 보니까 장자가 얘기한 거 쭉 보니까 장자가
꿈꿨던 세상, 요 뒤에 거 볼까요? 장자가 꿈꿨던 세상이 자유, 무의, 뭐, 뭐, 애쓰지 않은 뭐, 이런 거예요. 아, 근데 이게 뭐지? 무의가 뭐지? 뭐, 놀고 먹는 거야? 뭐야? 뭐, 이런 건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시스템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거, 뭐, 이런 게, 그런 걸로, 하고 연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블록체인 세상이 왔다, 웹3 세상이 왔다, 그러면 여기에선 기술이 자율적으로 들어간다. 즉, 지금 어떤 시대가 왔죠? 블록체인 시대, 웹3 시대가 오면서 AI가 나왔단 말이에요. AI가 나오면서 AI가 알아서 다 해주고 있죠. 사람이 할 거 소스만 데이터만 주면 다 알아서 다 해줘. 그럼 사람은 뭐야? 무의야. 아, 든든하게. 자, 무의가 뭐예요? 무의가 어, 자연 그대로를 놔둔, 자연 그대로 놔두는 그런 것을 하나의 최고의 경지라고 본다.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사전에 나와 있어요. 제가 어떻게 공부해봤어요. 자, 그래서 그런 이제 무의의 시대가 왔다. 블록체인과 웹3 이런 세상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인간은 이게 놀고 먹어야 돼? AI가 다 해줘? 뭐가 다 해줘? 뭐 어떻게 해야 돼? 아, 당연히 우리 인간 실제로는 이제 AI를 잘 다룰 수 있어야 되겠죠. 또 AI의 데이터가 완벽할 수 있도록 그 데이터를 잘 집어넣어야 되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뭐 할 거냐? 그러니까 철학을 통해서 다시 삶의 방향을 정립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또 기결이 되는데요. 자, 이런 내용들이래요. 이런 내용들. 저도 이제 깊이는 몰라가 봤어요. 자, 그래서 인문학적 차원에서 한번 전체가 다 착을 구입을 해서 한번 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구입을 해가지고 책은 제가 책 읽어본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368페이지니까 한번 도전해 볼까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면은 요거는 한번 읽어볼까요? 출판사에서 서평을 썼는데 블록체인 네트워크에는 중앙 통제자가 없다. 그렇죠. 탈중앙이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규칙은 합의로 만들어진다. 노드가 합의하면 그냥 결정이 되는 거예요. 시스템은 스스로 균형을 잡는다. 이게 블록체인이 돼. 누가 더 유용하고 더 강력한지를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죠. 뭐 이제 권력자 뭐 이런 게 없어. 과장, 부장 뭐 이런 권력이 아니고 노드들이 다 공평하게 뭐 한다 이런 거야. 참여자의 존재 자체가 소중하며 그 자체로 공동체의 일부가 된다. 이것은 바로 2500년 전에 장자가 강조한 존재 소중함과 연결된다 이거야. 억지로 경쟁하거나 애써 올라서지 않아도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 블록체인은 바로 그 질서를 기술적으로 표현한다. 아, 또 이렇게 이제 평가해놨네요. 자,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블록체인을 인문학 재해석 우리 박석 강사님의 이런 또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들어진 이것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우리 박 강사님이 책을 요건 여기 뺐나? 책이 두 개가 더 있더라고요. 이거 빠른데. 자, 이거 그래서 더 구체적인 건 이제 우리 강사님 강의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더 자세한 거는 또 오늘 같네요, 오늘. 예, 박수 강사님 기대하시고요. 자, 오늘 강의하시면 또 축하도 많이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메타의 그룹 본론으로 다시 가볼게요. 메타F 그룹은 뭐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메타F 그룹의 움직임은 뭐요? 역사가 된다. 이거죠. 자, 역사적 차원에서 우리 메타F 그룹 어떻게 볼까요? 뭐 잠깐 2500년 전 갔다 왔는데, 자, 우리는 2500년까지는 갈 필요 없고, 자, 한 60년 전으로 가볼까요? 시대에 따른 권력의 이동, 시대가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 우리는 시대의 변화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산업화 시대 30년이 우리나라에 있었다. 이때 대한민국은 성공했다. 30년. 자, 그래서 해방 이후에 지금 몇 년이 됐어요? 45년, 20, 80년? 80년이 됐네요. 80년 됐네요. 자, 그중에서 이제 30년 산업화에 성공했고, 그 다음 30년 인터넷 모바일 시대가 왔고, 또 그 30년, 왔다. 자, 그런데 이제
새로운 30년이 도래한다.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 이거죠. 자, 이 메타버스 30년, 이 메타버스는 그야말로 전 세계 패권을 아마도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 패권을 가지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자, 이 메타버스를 누가 장악하느냐? 여기에 도전을 한 기업 누구죠? 메타이프 그룹입니다. 메타버스 NFT 게임 세계 재패 도전하고 있고 이거를 위해서 차곡차곡 실행되고 있죠. 그래서 베트남에 본사를 두고 있고 거래소 메타페스티스 플랫폼 만들었고 메타페스티스 거래소 만들었고 요걸로도 부족해서 메타 에이스, 뭐 MCC 그룹, 메타 필리핀, 그다음에 메타 아트 등등 계열사가 계속 나오고 있고 수익 창출의 기반이 계속 닦여가고 있죠. 자,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거는 회원들인데 우리 회사는 독특하게 두 가지 회원이 있다. 마주 그룹이 있고 유저 그룹이 있다. 마주 그룹은 사업자 그룹이라 할 수 있고 유저 그룹은 그야말로 100% 게임을 즐기는 소비자 그룹. 자, 그런데 이제 메타버스가 완성되면 자, 이런 모든 회원들이 아, 소비자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 자, 우리는 100만 경주만 확보를 했고 유저 그룹 1000만 현 달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올해는 어렵고 내년, 후년 뭐 정도 가면 후년 정도 가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또 몰라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은 순식간에 한 달 만에 1억 뷰를 돌파한 거 보면 자, 우리 게임 뭐 뜨기 시작하면 천만이면 쑥 달성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달성했을 때 다시 한번 나오지만 우리는 메타버스 NFT 게임 세계 재패를 꿈꾸고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메타이프 그룹 3년 8개월 동안 가열차게 달려와서 자, 플랫폼 거래에서 그다음에 글로벌 마케팅 시장 담당 베테프 글로벌, 메타 아트, 메타 에이스, MCC 그룹, 메타 크립토 카드까지 만들어냈죠. 자, 우리 메타 크립토 카드 이제 9월 15일경에 이제 드디어 출시를 하게 되는데, 자, 요거 우리가 이걸 갖고 뛰기 시작하면 또, 그것도 수익도 상당히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것 같아요. 기대를 해보고 또 나오게 되면 구체적인 거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죠. 실제 수익이 창출되는 자회사들이 막 나오는데 자, 이게 사이즈가 커지면 1년 후, 2년 후, 아마 3년 후 정도 되면 이 모든 지금 16개, 7, 8개, 한 실제로 한 10개 정도 자회사가 있는데 이 자회사들의 수익이 굉장한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베트남을 본사로 해서 이걸 다 자회사에 둬야 되느냐? 아니죠. 자, 이제 한국의 본사를 두고 이것들을 다 자회사로 둬야 되지 않겠어요? 자, 네, 그랬을 때 우리 메타이프 그룹이 국내에도 엄청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회사가 되겠죠. 자, 그래서 메타이프 그룹 한국 코리아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됐을 때 국내 탑 20에 들어가는 회사를 이제 봤는데 시총 뭐 최고가 17조 정도 되네요. 우리가 가끔 얘기하는 위메이드 W 게임즈 뭐 1조 5천, 1조 544억 뭐 이렇게 되는데 시총 뭐 주가 시총인가요? 자, 우리 회사 자, 이제 사이즈가 50조, 100조, 500조 되면 뭐 이런 여러 가지 게임 업계의 뭐 탑3, 뭐 탑1, 뭐 한번 도전해 볼 만 하겠죠. 예,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기로 하고요. 자, 이 모든 걸 수립하신 분은 누굴까요? 강한철 회장님이시죠. 자, 공무원 출신으로 불법 개입을 단속하면서 게임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습득했고, 자, 야후코리아 법무팀장으로서 인허가 내는 방법, 합법적 게임이 뭔가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메가 드림즈라는 게임 회사를 만들어서 대성공을 이뤘죠. 자, 그래서 게임계의 지존이라고 일컬을 만큼 대성공을 이뤘는데 자, 이제 블록체인 세상에 오면서 아시아 블록체인 협회 부회장으로 등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 P2E 게임이 뜨는 걸 보면서 자, 게임과 블록체인이 결합된 그런
플랫폼 거래소 등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메타패스 플랫폼, 메타패스 거래소 이렇게 설립된 이 메타앱으로 이제 3년 8개월 동안의 과정 속에서 기초 과정이 완성이 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00층짜리 건물 짓는데 지하실 15평, 15층 지하실을 완벽하게 다 구축했다. 자, 이제부터는 올라가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파바바바바 올라가 있죠. 자, 1년 만에 뭐몇 층이 올라갈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제 준비는 이제 다 끝나가고 아마 9월 MCC 나오고 뭐 기수 나오고 등등 하다 보면은 자, 올 연말 안에는 그림이 완벽한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원론으로 들어가서 메타패스트 게임. 자, 도대체 어떤 거냐? 음. 이 의미는 다시 생각해보면 또 새롭고, 다시 생각해보면 또 새롭고 그래요. 어쨌든 P2E 게임을 선정을 할 때 기존의 게임은 뭐 기존의 P2E 게임은 그냥 게임 속의 게임이에요. 유행을 타는 게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코인 값도 보통 1년 정도 뜨면은 그다음에 꺾어지더라고요. 왜? 유행이 꺾이니까. 자, 그런데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스포츠이기도 하고 게임이기도 한데 유행을 한 번도 타지 않고 계속 꺾이지 않는 그런 유행을 탄 그런 게임이 있었으니 그게 뭘까요? 경마다 이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 최고의 스포츠 게임인 경마를 그냥 경마를 채택해가지고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메타버스 NFT P2E 게임으로 새롭게 만들어냈다. 즉 소유권이 인정된 가상의 NFT 경주마가 가상 경기장에서 게임을 펼칠 때 게임 유저가 한 곳에서 게임을 즐기는 신기적 블록체인 게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메타버스를 도입하고 NFT 도입하고 P2E 게임을 도입하다 보니까 우리의 영역은 5가지 영역으로 게임인데 확산되더라. 메타버스, NFT, P2E, 코인, AI, 챗GPT 영역까지 확산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새로운 경마를 만들어냈다. 어떤 거냐? 경마의 새 역사를 씁니다. 기존의 경마는 2가지 유형이죠. 오프라인 경마, 뭘죠? 경기장이 있고 말이 있고 배팅이 있고 자, 온라인 경마 경기장과 말이 같이 프로그래밍에서 돌아가고 거기에는 배팅만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기존의 경마는 배팅만 있는 그런 경마였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바꿔버리죠. 메타패스트는 NFT 게임으로 만들어서 말을 NFT 말로 만들면서 실제 오프라인의 말하고 똑같은 수준, 아니 그 이상의 수준으로 말을 만들어내버렸다. 그리고 게임을 하니까 스포츠가 되더라. 그런데 그냥 경마는 배팅, 뭐만 있다, 배팅만 있는 구조다. 구조가. 자, 그런데 우리는 경마의 새 역사를 쓴 배팅만 있는 경마가 아니다. 예, 배팅 플러스 뭐가 있을까요? 2번째 역사. 경마의 새 역사뿐만 아니라 2번째에서 메타버스 게임의 새 역사였습니다. 자, 메타버스 게임은 뭐예요? 고전 게임들이 있고 블록체인 게임이 있는데 이 블록체인 게임을 한 단계 앞선 2세대 블록체인 게임을 만들어냈다. 메타버스. 그렇다면 메타버스 게임의 새 역사는 뭐죠? 경마는 뭐가 있다? 배팅. 메타버스 게임은 뭐가 있다? 주가 뭐다? 수익원에 주는 아이템이다. 자, 그래서 3년 8개월은 메타버스, 경마를 위한 이제 배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실제 준비만 하죠. 배팅 것들가 들어오게. 그런데 우리는 배팅과 아이템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 같아요. 배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아이템도 이제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죠. 2개의 수익성이 동시에 폭발하면 상상을 초월한 수익이 올라오는데 누구한테 간다? 마주들한테 가는 거죠. 예. 자, 이런 이제 바로 전 단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 게임이 뜨기 시작하면 올 연말까지 또는 그 지나서 내년 1년 정도는 갔을 때 전 세계가 다 게임을 즐기는 환경이 된다. 자, 그렇게 되면 그럼 이제 그때 회원이
얼마가 될지 몰라요. 100만 원 넘겠죠. 500만, 1000만, 뭐 2000만 막 넘어가면 그 회원들이 모여진 플랫폼, 뭐죠? 게임만 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죠. 메타버스 세상이 펼쳐집니다. 메타버스 세상은 기존의 카카오톡이나 뭐 네이버, 뭐 인터넷이나 모바일 사이즈를 훨씬 뛰어넘어요. 훨씬 뛰어넘는 그 사업력이 펼쳐진다. 즉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플랫폼 비즈니스 이 모든 것을 메타버스 안에서 다 해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1차 산업부터 시작했고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준비해 놓은 상태. 그리고 자체 글로벌 화폐까지도 다 준비해 놓은 그런 상태죠. 자, 그래서 게임이 뜨면 다음 단계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뜨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미리미리 물류 서비스, 뭐 금융 여러 가지 준비를 해다가 우리 회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 비즈니스가 열려지면 예, 많은 분들이 또 이 안에 들어올 것 같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산업 분야의 무한 확장성을 가진 게 우리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세 가지 세역사를 썼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 세역사는 뭘까요? 암호화폐의 세역사죠. 암호화폐의 세역사. 암호화폐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죠. 이제 블록체인의 발전과 더불어서 비트코인이 이 블록체인을 구체화시킨 거죠. 그러면서 인정받기 시작해서 2008년에 이제 비트코인이 태동이 됐는데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 17년 정도 됐나요? 아직까지는 숙제가 뭉쳐 뭐냐 생태계라는 숙제가 있어. 생태계가 미비하다.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가치 평가의 기준도 미비하다 이런 건데 자 이런 암호화폐 시장 속에서 기술적으로 막 이것저것 발전을 해요. 우리는 암호화폐 뭐 기술은 발전된 걸 써먹으면 되고 우리는 이 개념 파라다임을 메타 F그룹이 또 바꾸고 있다. 뭐냐? 첫 번째 NFT 메타버스 NFT가 나와서 이제 지금 흥행을 타고 있는데 NFT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냈다. 즉 NFT 경중을 만들어내면서 NFT 새로운 표준을 만든다. 자 이런 거 메타 아트가 이제 또 관장할 것 같고요. 두 번째 게임에서 최초로 메타앱 거래소를 만들어서 자 거래소가 어떻게 크는지 봐라 이거죠. 바이낸스 단순하다. 자 우리는 거래소 입장에서 보면 게임을 가지고 있고 메타버스가 확장되고 그래서 회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게임과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거래소예요. 그러면 게임과 플랫폼이 뜨면 거래소 무조건 뜨게 돼 있죠. 바이낸스는 그냥 거래소일 뿐이에요. 그냥 코인하는 사람들 모이는 거래소일 뿐이에요. 우리는 거대한 플랫폼, 조 단위급의 게임 쓸 수 있는 그런 게임,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플랫폼, 그걸 가지고 있는 거래소예요. 바이낸스 그냥 치고 갈 수 있어요. 아마 내년 후년 정도 되면 뭐 바이낸스 그렇게 지금은 세계 최고인데 자 이리탈한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코인이 생태계 미비한 부분 누가 커버하죠? MCC 그룹 크립토 카드 비자 카드사에 만들어준 크립토 카드로 우리가 이제 또 요거는 새로운 영역으로 새로운 영역의 암호화폐 협상. 자 그리고 가치가 코인에 대한 가치 평가 기준 미비하다. 즉 주식과 같은 그 대체 수단이 가능한데 실제로 요거를 제대로 평가할 만한 그런 코인이 없었다. 즉 다시 말해서 S티어 토큰이 주식형 지분 토큰인데 실제 배당이 빵빵히 나가는 코인이 없다 이거죠. 자 그런데 우리 메타이스 토큰 게임이 뜨면 아직은 안 떴죠. 근데 게임이 뜨면 S 토큰의 배당이 빵빵빵 올라갑니다. 자, 5% 문제 아니고 7% 문제 아니고 10% 문제 아니고 그 이상 갈 수 있죠? 그런데 언제까지? 이 생명 다가가지고 평생 아니 자사대손 물려줄 수 있는 토큰이 바로 메타 S 토큰이죠. 자, 그래서 가격도 지금 막 뛰고 있죠. 어이구 시간 그만 갔네.
새 역사 쓰다가 막 시간 갔습니다. 자, 시대 대여치 10년 대프로젝트. 자, 이제 3년 개척 시대 끝났고, 자, 지금은 이제 고속 성장 시대에 왔다. 자, 필리핀 게임 확산하면 고속 성장 시대인데 한 2년 바라본다. 왜? 게임이 뜨는데 한 1년 걸린다고 합니다. 토탈 보면. 그럼 이제 9월, 10월 뭐 뜨기 시작하면 뭐 내년 뭐 가을쯤 되면 이제 전 세계가 우리 게임을 즐기는 시대가 온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가을 결실이 온다. 부자 클럽이 막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뭐 여러 가지 뭐 해결해야 할 문제들 많이 있겠죠. 다 그런 거 풀어가면서 안정기 도약하고 한 10년 지나면 또 재도약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런 것을 이제 대변하기를 하듯이 메타페이스 국제 라이센스를 이제는 전 세계에 나가기 위해서 국제 라이센스를 또 신청해 놨다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불법을 안 하는 회사죠. 자, 우리의 노하우는 파생상품. 게임 하나 띄울 뿐인데 그를 통한 수많은 파생 상품이 나와. 그 중에서도 핵심은 일상의 활동이 말의 일상의 모든 활동이 아이템화되어 가지고 모든 마주 또는 모든 유저들이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융복합 구조 시스템을 완성해냈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사업 필수 조건 기술, 사람, 돈이라고 한다면 자, 기술 완성했고 사람 정형화했고 자금력 S토큰을 확보했고 그리고 유저 형성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이런 것이 됐을 때 세계 최고의 게임으로 등극할 날이 멀지 않았다. 자, 세계 최고의 게임이 될 것이다. 확실한 신분 엄지척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3년 동안 왔고 생태계 이미 1주 이상 달성했고 경기장은 37만 주행 계속 돌아가고 있고 마주원 35만 명 확보했고 글로벌 국가 80여 개 나라가 우리 회사 본사를 이미 방문을 하고 대기 중에 있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게임이 돌아가면 80개 나라 아니 170개 나라가 게임을 즐기게 되는 그런 게임이 이제 나온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 제로다. 즉 리스크가 전혀 없는 회사가 됐다. 노 리스크다. 이런 게 됐죠. 자, 이 모든 것은 강한철 회장님의 탁월한 기획과 지도력을 중심으로 하면서 여기에 함께한 수많은 리더와 또 마주연 전원의 그런 노력에 의해서 부채 제로를 달성해 놓은 상태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뭐죠? 필리핀 게임이 가동 중인데 대기업 수준으로 완성했다. 그래서 회사 이름도 그냥 메타 이 F 기업이 아니고 메타 F 그룹이죠. 그룹은 대기업에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이미 자회사만 10개 이상 지금 났고, 자, 이것은 계속 나겠죠. 여기 협력사들도 계속 날 거고, 아마 카카오톡에 100개 산업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데, 우리 메타버스가 본격 가동되면 내년 후년쯤 본격 가동되면 100개 아니라 500개, 1000개 기업이 우리 메타버스로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글로벌이 있대. 카카오톡은 국내용이잖아. 국내 100개 기업. 자, 우리는 글로벌이니까 그 이상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뭐죠? 초인류 기업으로 가자 이거죠. 초인류 기업. 삼성그룹 하면 초인류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제조업에서는 뭐 삼성, 현대, 뭐 초인류 기업 같습니다. 자, 우리 메타버스 우리가 초인류 기업 가자. 그런 구조는 다 닦아놨다. 기반도 다 닦아놨다. 거기에 세계 재패 용사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말로만 그러냐? 아니죠. 세계 최초이고 세계 최고인 게임에서 위상을 이미 구축해놨죠. 이건 벌써 1년 전에 이전에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서 더 집어넣으면 뭐 한 뭐 또 이것저것 될 것 같아요. 라이센스 확보했고 자체 게임 엔진 개발 성공했고 그래서 자체 게임 엔진이 돌아가고 있고 언리얼이나 유니티 엔진 갖고는 우리 고차원의 게임을 커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 게임 엔진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리고 게임 회사 최초로 크립토 카드까지 장착을 했고 게임 회사 최초로 또 거래소 운영하고 있고 선물 옵션 운영 열심히 잘 돌아가고 있죠. 최고의 기술력과 그런 또 회원들이 모여지고 있답니다. NFT 경주마 최초로 만들어냈고 아마존 서버 구글 서버 1000만 회원 달성 대비해서 해킹 방지하고 있는 중이고
자, 그리고 이제 필리핀, 미국, 베트남 등등에서 카지노 뭐 전용 게임도 만들어냈고 뭐 스포츠바도 만들어질 거고. 자, 그런데 화폐 제도까지 완벽하게 만들어냈다. 그리고 참여자 수익 창출을 극대화시키는 바로 회원 지분 참여 S 토큰을 또 만들어냈다. 이런 것들이 세계 최초이고 세계 최고인 게임에서의 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메타버스 플랫폼에 당당하게 이 메타패스는 선두에 섰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창의성, 안정성, 수익성, 지속성, 확장성, 다양성, 참여성, 합법성에서 다른 어떤 회사에 쫓아올 수 없는 우리만의 특징과 비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회원들이 앞만 바라보며 모이기 시작했고, 이렇게 어떤 면에서 전투 대응으로 이렇게 모여 있다. 세계 재패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뭐다? 하나다. 우리는 반드시 세계 재패 해야 된다. 맞습니까? 네, 해야 된다고 이 오늘 마음이 울컥 올라오신 분 하트 엄지척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작년 7월 17일 날 모이다 보니까 3천 명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복장으로 모였고, 자, 그리고 작년 연말에는 4만 명이 모였습니다. 4만 마주 회원님. 자, 이런 모습들 다시 한번 감동에 느껴지죠. 자, 그래서 어디 갔나요? 자, 그런데 이제는 조직을 체계화하자 올해 우리 소영수 월드재산님께서 한국 총괄 대표로 치면서 지금 불철주야 일요일도 없이 전국을 휘젓고 지금 강의를 하고 다니고 계시죠. 자, 우리 소영수 대표님 또 보니까 또 격려의 박수 보내주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소영수 대표님에게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자, 목요일마다 우리 선는 사무실에서 또 강의를 와서 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는 전국을 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회사의 위상이 필리핀에 막 알려지기 시작하자 필리핀 재계 3위라고는 비바 엔터테인먼트에서 우리 손을 잡았습니다. 뭐냐? 비바 엔터테인먼트가 뭐죠? 바로 엑시 인피니티를 띄웠던 그 회사. 엑시 인피니티는 무슨 해? 지는 해가 됐어. 자, 그런데 이제 뜨는 애가 떴다. 메타 F 그룹이 뭐다? 뜨는 애다. 뜨는 애를 알아보고 비바 엔터테인먼트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죠. 거기에는 400명의 인플루언서가 있다. 자, 이들이 치고 나갈 때 엑시 인피니티 이상으로 치고 나간다. 그렇다면 엑시 인피니티는 얼마까지 갔다? 50조. 우리는 얼마까지 간다? 얼마까지가 아니라 그 이상 가겠죠. 일단 목표 500조 목표로 간다. 500조 달성하면 그 이상 갈 수 있겠죠? 자, 메타버스까지 형성되면 충분히 그 이상 갈 수 있는 게 우리의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기대를 하고요. 이런 모습들 카지노에서도 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뭡니까? 자, 환경이 형성됐고 세계 게임적 확산 전쟁을 선포하고 나간다. 자, 우리가 채널 방송 활성 S 토큰 구매 열심히 하고 마주들이 추천 활동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리핀 가맹점에서 투자 많이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후방에 지원하면 전방에서 세계 게임 유저 확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결국은 누가 돈을 벌어 경주마가 최고 수익을 얻고 아이템 보너스 급등 등등등 있겠죠. 자, 그렇다면 마무리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필리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요? 자, 그리고 곧 이어서 우리 메타F 그룹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3년 8개월던 꾸준히 누가 알아주건 몰라주건 누가 뭐라 하던 꾸준히 만들어왔습니다. 회사. 자, 그런데 이제 마무리 완성 단계에 왔다.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비전이 되느냐?
볼까요? 어, 필리핀 게임 만들다 보니까 라이센스는 올 2월 4일 날 났는데 또 게임 보다 보니까 G캐시 승인까지 또 장착을 해야 된대. 그래서 지금 G캐시 승인 장착 업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서 아마 9월, 10월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자, 그리고 SNS 홍보 대대적으로 뛰죠. 1억 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1억 뷰의 SNS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동영상이나 이런 게 막 떠지면 전 세계인이 우리 게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죠. 대대적인 글로벌 음, 전쟁을 펼치게 돼. 이게 무슨 전쟁 같은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자, 다른 게임을 하는 수많은 게임을 우리 게임으로 다 다시 끌고 와야 되겠죠. 영토 전쟁입니다. 자, 그리고 역시 비바 엔터테인먼트 인플루언스 400명 활동, 그다음에 뭐 파키아오 같은 이런 또 대형 모델이 우리 광고에 나섭니다. 자, 이런 것들 홍보 활동이 이제 필리핀에서 이루어지면 실질적인 유저는 어디서 오느냐? 닭싸움 경기장 만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 유저들의 지금 뭐 한 곳에서 한 1,000명 정도 게임한다고 치면 1,000만 명이네요. 이 유저들 중에서 1%만이라도 10만 명이에요. 그 10만 명이 만약 한 게임에 배팅이 들어온다. 우와, 이거 뭐 상상 초월하죠. 어쨌든 자, 이 닭상 경기장 저녁에 펼쳐 있는데 이들하고 협약해서 이 회원들을 우리 회원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게임 사이트 아리오플레이.com, 크레오닷컴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이죠. 자, 이런 것들 필리핀 가맹점 지금 오픈 활동 계속 개시하고 있는데 G캐시가 장착되면 본격화될 것 같아요. 채널방도 이제 가동되고 있는데 지금 시험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자, 메타 에이스는 본격적 슬롯머신 이게 실제 대형 카지노에 들어가고 있죠. 예, 이건 실수익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OTP라는 뭐 카지노 카운트 이거 잠깐 전에 봤죠. 자, 이런 모든 것의 시작은 대대적인 이벤트, 레이싱 이벤트를 이제 곧 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디에서 터져도 터지겠죠. 그러면서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뭐가 올라갈까요? 자, 뭐죠? 우리는 이런 것들 통해서 뭘 하고 있어요? 게임 유저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 게임 유저 모집을 통해서 경주마 출전 수익이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경주마 가격이 상승. 그렇게 되면 뭐가 나와요? 경주마 출전 수익이 올라가면 아이템이 쏟아져 나오죠. 그 아이템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아이템이 활성화되면 아이템이 쏟아져 나와서 아이템 구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S토큰 배당이 빵빵해지고 그러면 S토큰의 가격이 이미 올라가 있는데 가치가 그대로 인정이 되기 시작하죠. 그럼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조직을 많이 확보하신 분들은 뭐가 된다? 아이템 보너스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하루에 100개, 500개, 1000개,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000번 아이템 보너스가 올라올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그러면 뭐가 이루어지죠? 돈이 모이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죠. 수많은 유통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조직의 대이동이 예상된다 이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회사는 완전히 뜨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 모든 것이 이제 터지기 시작한다. 뭐가 터진다? 황금 우물이 터지기 시작한다. 자, 오늘 황금 우물 터지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3분 동안. 자, 쉽게 부분에서 여러분께서 메타 앱에서 모든 부의 창출, 부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줌 미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참여해주셔서 대단히